just take a bite. 혈관을 톡 쏘는 빨간 사과. Come on, 오래된 진실에 눈을 떠. 너의 DNA에 새겨진 real history. Let's play now. Let's play now. 생명을 품을 범메리 mountains.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탱그리 칸에 하늘이 열려 재단 위에 왕관 King Shaman K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19살로 잡은 태양을 임태해 칸은 칸 은과양이 뱀처럼 얽힌 crown 왕들의 왕카투 노카간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Father when he said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As above so below 신단 숨이 밑으로 내려온 화름 손엔 금방울 go A new Kanat is born 신시베라 8, 3 grips 그러고 키 I run 포해 추천왕 Archers of the east 동이 Deer chaser 동이 황제홍과 소금 천시도 say 동이 The one Kanat is rising 2333 BC 고조선의 건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통치자 His name is 당군왕 검탐갈리 암각에 새겨진 탱그리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one Kanat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symbol of 동이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목루 드라이브. 네, 이렇게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슬슬 더워지는 것 같아서 실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중간중간에 나가서 찍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송도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수 차마 또 합니다. 우리 게릴라 방송 아닙니까? 오리지널이. 그래서 이것들은 옛날 때 했던 가벼운 주제들, 정치가 아닌 주제를 수요일날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고부터 보고 가시죠. 우리 보물지도 우리 티르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물지도. 우리 티르도 헷갈리는군. 화면이 느려요, 여기가. 네. 네. 지금 5월 말일까지 이벤트 중이고요. 목록 상품을 7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보물지도 손수건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로 세로 45cm고요. 제가 요즘에 목에 하고 다니는 손수건입니다. 이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목록 퀘스트에 도전할 수 있는데 목록 카페에서 보시고 도전하실 수 있고요. 퀘스트에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 손수건이.
그래서 이 보물지도 손수건을 포함해서 퀘스트를 달성하셨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목록 카페에서 보시고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니그마 키트요. 이니그마 키트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3년치의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목르 테마 여행은 불특정하게 게릴라식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국내를 여행을 하면서 공유하는 현장 스케치나 일상 그리고 목르 이니그마 클럽 모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금 현재 거의 2주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5월 18일에도 했고 이제 또 6월 1일에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문의 주시고 목르 메이슨 쇼핑몰이나 목르 카페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볼펜이요. 네. USB로 소장하는 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6월 6일까지 이벤트입니다. 동물 캐릭터 볼펜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원하는 볼펜을 말씀해 주시면 원하는 캐릭터로 보내드리고 만약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일요일 동심파괴 일본사 강의가 있고요. 이번 방송 주제는 유물로 본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버튼 그래도 핀 버튼 협찬해 주셨고요. 네, 집회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키트 구매하실 때 저희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걸해서 광고는 끝났고, 방송할 때 썼던 요게 있네. 맞지? 자, 그러면 오늘 송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일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얘기해 드렸을 텐데 워낙 복잡한 천문 얘기가 나와서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 차원에서 해드립니다. 자, 물병자리 도시의 인천입니다. 여기 인천은 물병자리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그리고 천문적으로는 정갈자리, 정갈자리에 해당해요. 정갈자리는 어디에 있죠? 골드게이트. 네. 그래서 여기가 그쪽 자리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보죠. 자, 요게 현재 영종도가 있는 위치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살죠? 여기 건너편이 송도예요. 인천, 강화도, 북한 개성까지 있습니다. 북한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기 바다 색깔이 뿌옇죠? 이거 왜 그래요?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생기는 갯벌지대입니다. 아마도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은 요렇게가 아마 육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안쪽이. 지금은 영종도가 섬이지만 여기 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송도도 말 그대로 송도, 섬이었습니다. 마츠시마, 오리지널 발음 마츠시마. 마츠시마도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누가 송도를 지금 섬이라 봐요. 여의도도 섬이었지만 여러분 여의도 섬이라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영종도가 섬이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영종도도 육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커다란 물류 항구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종도에서 와보신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리가 뚫렸습니다. 뚫리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신도예요. 여기까지 뚫렸고 여기서 강화도로 뚫는 작업을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만 끝났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강화도까지 연결됩니다. 예, 강화도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니다. 강화도를 뚫고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 앞으로 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단, 그 중간에 많은 한국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한반도가 좋아지는 건 알지만 한민족이 좋아지는 건 난 모르겠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대비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해서 자손을 남겨서 유지가 되고 뭐가 됐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에 각종 대출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 버리고 도태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살아남은 한국인과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뒤섞인 뉴욕과 같은 지역이 되는 지역이 여기예요. 아유, 진말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 지역이 그렇게 될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 개성까지 철도가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은 죽으면 안 된다.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빨리 화해를 해서 그래서 중국 견제하는 데 힘을 실어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을 안 실으면은 한국만 낙동할 오리알이 돼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부산서부터 평택, 인천, 평양, 신의주로 해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 즉 신실크로드가 열리게 돼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강원도를 따라 원산, 나진, 핫산지구를 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원산으로 연결되는, 인천에서 개성, 개성에서 원단으로 연결되는 H자 형태의 철도가 생기면서 중국 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 제가 사는 인천입니다. 자부심을 갖죠. 인천 쪽에는 그래서 배, 항구, 해상교통 허브, 그 다음에 철도, 고속철도, 그 다음에 인천공항, 하늘, 육해공군을 다 잡아먹죠. 이 동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한반도로 보면 호랑이로 묘사되죠. 바로 호랑이의 심장, 즉 사자의 심장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기 인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졸라게 몰려와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바로 이 인천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냐. 인천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 그 다음에 비행기, 배, 각종 물류의 패권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지금 여기 유정복 국민의힘당 친중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천, 미추홀하고 영종도 이쪽만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추홀구도 친중파 윤상현이에요. 우리 동네도 까먹었어. 배준이야. 얘도 중국하고 뭔가 쎄쎄를 하고 있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여야가 다 중국하고 뭐 좀 헤쳐먹으려고 아주 난리 푸르스를 칩니다.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야. 인천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에요. 이 지역이 얼마나 여기가 금싸라기 땅인데 여러분 여기를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갖고 있어야. 이거를 중국에 팔아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행입니다. 왠지 아세요?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영종도가 개발을 못합니다. 영종도 개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송도만큼 발전을 못해. 왜? 서로 이권 관계로 싸우다가 망하고 이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단시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시장서부터 해서 이 영종도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뭐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실패하는 게 전 오히려 환영합니다. 안 돼요. 여기는 그런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개발이 안 돼도 좋아. 우리 여기 부동산 안 올라도 좋아. 개발되면 안 돼. 나중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이 지역을 개발해야지. 아니지.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어요. 해야지. 절대 중국 애들이 여기에 손을 들여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소확장 사업도 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확장 짓는 건 현재 중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야,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우리가 선방해서 영종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못하게 우리가 해서 여기 유정복 국민의힘당 인천시장이잖아요. 얘도 그거 하려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가서 아가가가 떠들었더니 얘 질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네? 절대 못하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송도의 친중파들 천지죠? 맞습니다. 여기도 친중파 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영종도의 시민단체가 40개가 넘습니다. 영종도에 이 40개 시민단체가 다 좌파예요. 여기 우파 시민단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국힘당을 지지한다라는, 설령 그게 친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우파 시민단체 다 합쳐봐야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쓰레기 소확장이고 뭐고 어젠다에서 다른 우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합니까? 안 합니다. 얘들은 선거 때나 돌아다니지. 이런 선거 안 해요. 우리만 떠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 혼자서 이 지역 40개 시민단체를 다 씹어먹습니다. 얘네들이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우리가 다 막아버려요. 맞아요. 40개 시민단체지만 전체 인원 40명. 우리도 그렇죠. 아니, 우리 영정권이 실천해도 3명 아닙니까? 나, 우리 집사람, 헤라까지 4명. 뭐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선방해서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여기 미단시티 실패하고 나서 미단시티에다가 국제학교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IFA, 인천자유경제청에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는 건 맞아? 그리고 그때 좌파 시민단체들도 인천자유경제청을 갖고, 원래는 우리랑 같이 우리 좌파 시민단체, 인천자유경제청 셋이 모여서 원래는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쫄리니까 회의 날짜를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인천경제자유청, 좌파 시민단체랑 인천경제자유청 이렇게 분리해서 회의를 해버렸어. 그랬는데 우리 쪽에 또 우리 팬분들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제학교의 문제점, 이번에 들어오려고 했던 국제학교요. 이번에 들어오려고 했던 국제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보고서, 그리고 또 영국에 막 공문 써가지고 확인하고, 야, 너희 진짜 하는 거 맞아? 진짜 너희 여기 하는 거 맞아? 막 이러고 온갖 다 했더니 거기서도 답변이 왔죠. 우리 안 가.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 하고.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일단 걸어놓고 인천경제자유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자기가 브로커가 돼가지고 거기다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뽀찌 커미션 먹으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다 밝혀냈어. 그리고 다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쟤네들 국제학교 못 지었습니다. 어디서 그따위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려고 그래. 어디서 돈 세탁하려고 그래. 씨알도 안 맥히죠. 그 이후에 또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또 들어오는데도 국제학교가 알고 보니까 이번엔 또 페이퍼 컴퍼니 회사야.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페이퍼 컴퍼니. 학교 재단이 면세 혜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혜택. 이런 식으로 꼼수 쓰려고 하다가 다 걸렸어. 못해. 얘 있잖아요. 우리 개발 안 돼도 된다니까? 개발 안 돼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종도 유지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거든. 애국심 개나 줘버려. 중국인이고 뭐고 다 필요해서 흥묘 백묘론이야. 중국 고향이건 미국 고향이건 내 주머니에 돈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림도 없죠. 우리가 계속 물고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못하겠어.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확장도 못 만들게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제학교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 국제학교가 정식으로 들어와도 문제예요. 정식으로 들어와도. 왠지 아세요? 여기 국제학교 생기면 누가 다닐 거야? 있어요? 다닐 애들이 있냐고. 영종도는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집값 싸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가 와서 집값 싸니까 살면서 애 낳고 서울 출퇴근 자동차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종도에 삽니다. 여기 뭐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여기 신도시 자체가. 어? 그런데 여기에 국제학교가 생기면요. 누가 가죠? 국제학교에? 이 돈 있어? 없어요. 적어도 영종도에선 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좌파 시비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술술 쓰려고 그랬냐. 영종도 주민은 학비 50% 싸게 해라. 미쳤습니까? 아니 사립학교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장사가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항상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지역이야. 못 옵니다. 네. 못 오니까 이상한 짓 해서 어디 페이퍼 컴퍼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학교 만들어 놓고 돈 세탁하려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근데 안 됐어요. 어제 천연대한데 아파트 많이 짓고 있다고요? 그런 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아파트를 왜 짓습니까? 큰일 나려고. 다 미분양돼요. 지금 아파트 지으면 안 돼. 오히려 그럴 돈이 있으면 스마트팜이라도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팜 앞으로 필요합니다. 네. 아파트 지을 부지와 면적에 스마트팜을 지어봐.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란 글자는 어떻죠? 인변, 사람 인에 둘 이자. 이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이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천, 내천자. 물병자리의 도시죠. 인천이란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바로 물병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뭐죠? 사자자리. 그래서 물병자리의 심볼은 뭡니까? 사자의 심장. 네, 사자의 심장.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물고기 태양신 종교의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 기독교 다 태양 숭배 사상이잖아.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태양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번 물고기 태양 숭배 종교인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뭐가 됐던 간에 등등등 있는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교황이 레오 14세죠. 레오가 뭐죠? 사자잖아. 여기도 여기는 안 써있구나. 이 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레오라고 하잖아요. 레오. 이번 레오 14세는 물고기자리 태양신, 즉 카톨릭의 마지막 교황. 레오가 처녀자리입니다. 레오 14세가 처녀자리 출생이에요. 생일이. 처녀자리 출생인데 이름은 레오야. 여기죠, 여기. 처녀자리 출생이면서 이름은 레오.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로 넘어가는 중간.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이 미션 임파서블 네오하고는 다른 거죠. 그 네오는 new, 새로운이란 뜻이잖아요. 레오는 사자입니다. 네. 니하오는 중국말로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송도에 가면 심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려면은 이게 무슨 역이지? 그 국제회의장에 있는 건데 여기 써 있죠. 포스코 타워 있는데 인천 포스코 송도 포스코 타워에 가면은 여기 지하철 북문인데 여기가 주소가 센트럴로 123입니다. 여러분 센트럴파크 여기야? 아니에요. 센트럴파크역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인천 포스코 타워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정확히 앞은 아닌데 그 근처. 이 뒤에 있는 게 국제 엑스포 세미나 그 컨퍼런스 한대입니다. 근데 여기 주소가 123. 123이라는 건 뭐죠? 신의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123.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응? 이거 왜 안 돼?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내려서 가면 포스코 타워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타워를 보면은 이렇게 쫙 물에
반사가 되게끔 만드는 거. 이거 워싱턴 가면은 오벨리스크도 이렇게 돼 있죠. 그쵸? 12월 3, 1, 2, 3. 네. 오벨리스크처럼 이렇게 돼.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뭐지요? 에스 오브 서빌로. 타지마할도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타지마할을 만든 사람은 무굴 제국 술탄이에요. 무굴 제국 어디서 왔죠? 몽골. 몽골의 인도어가 무굴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은 몽골 제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북방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칭기스칸의 후예였던 이들도 이 컨셉, 이 개념을 알죠. 경이롱도 그렇죠. 예, 이렇게 반대로 비치게 하는 이 전형적인 컨셉, 에스 오브 소빌로 를 심볼로서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응? 그리고 참고로 이 포스코 타워는 지금 9.11 테러로 무너지고 원 월드 타워라고 하나 만들었죠. 하나의 세계 타워라는 원 월드 타워.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그 원 월드 타워의 한국 버전입니다. 외관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 나고 무너졌던 그 원 월드 타워 그거와 이 포스코 타워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이거는 코리안 사이즈라 조그매. 거기는 아메리칸 사이즈라 길쭉하고. 이 차이만 있을 뿐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포스코 타워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포스코 타워 송도 써 있는데, 자, 이 포스코 타워 모습, 요걸 심볼로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쵸? 자, 그렇죠. 부지런한 검사님. 바로 맞췄습니다. 컴퍼스를 상징합니다. 자, 바로 록펠러 센터에 있는 거죠. Great Architect. 프리메이슨들이 얘기하는 신. 바로 야훼. 신은 누굽니까? Great Architect. 위대한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메이슨들은 누구냐? 바로 그런 위대한 건축가 야훼의 사명을 받들어 움직이는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사람들처럼 천사.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 멤버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네들이 하는 일은 신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파미르고원에 살아남았던 인류들이 홍수 이전의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파미르고원에서 지키고 있다가 인구가 팽창하면서 결국 저지대로 내려갈 때 우리 한민족은 즉 첫째 아들 카이사르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금척과 함께 갔다. 금척을 들고 동쪽으로. 바로 카자르의 후예들은 동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컴파스를 들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 박사님, 유대인과 우리는 DNA가 다른데요? 한유 동조로는 가짜예요. 야 이 병신 박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파미르고원에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대홍수 때 인류가 전멸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다 전 지구적으로 괴멸적인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여러 인종들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 왜 딴 데 다 뒤져버렸으니까. 어쨌든 파미르에 살았던, 전 세계에서 몰려온 파미르에 있던 그 인종들은 인종이나 혈통 이런 것과 상관없는 범세계적 형제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NA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인 거예요. 인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동서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DNA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섞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섞인 사람들이 더 많겠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시 사라진 문명, 쓰러진 인류의 문명을 재건한다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갖고 동서양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거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인터넷에 나오는 음모론, 사탄 숭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변질된 사람들도 많지만 최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최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개념이 바로 프리메이슨 어젠다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겠지만 바로 자연재해로 다 모든 게 파괴되고 원시 인류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문명을 전파해서 다시 문명세계를 만드는 그 과정, 그게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리고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을 지상에 다시 재건시킨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지장보살의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뭔 말인가 할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동서양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서 이번에 만나게 된 지점이 바로 한반도예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초시계가 돌고 분시계가 돌고 시시계가 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클립스. 서로 만나게 되는 때가 있죠. 시, 분, 초가 만나는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전 세계로 동서로 남북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각자 문명을 퍼뜨리면서 쭉 진출해 나가다가 딱 만나는 지점이 이번 세기는 한반도입니다. 아, 이번 세기? 그렇죠. 이번 철의 시대에 한반도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골드 에이지, 황금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제 설명이가 존나 아름답죠. 이거는 단순히 그렇다는 것. 그렇다고 한민족이 잘 되느냐? 몰라. 난 얘기야. 그난 그건 몰라. 한민족이 잘 된다는 건 난 보장 못한다는 얘기 항상 하는 거예요. 난 그건 보장 못해.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그 범세계주의적인 사상이라던가 그 다음 철학, 그리고 이 국제관계 흐름이나 이런 시대 조류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나머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태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남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만 살아남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비단길이 열리죠.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G타워라고 있죠. 이 G타워에는 부정선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USAID도 이 타워에 있습니다. 33층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2009년에 만들었고, 1,800억 원, 1,818이네, 666, 6318, 그쵸? 1,800억 원을 3년에 걸쳐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타워였어요. 눈깔타워. 아이타워였는데, 그 옆에 아이파크인가 뭔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G타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3월에는 최상층인 33층에 인천경제자유구역 IFEA인가? IFEZ구나. 이 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33층에서 바라보면요, 인천대교가 바라보입니다. 인천대교가 바라보이면서 영종도가 보이죠. 나중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서 영상을 찍을게요. 인천대교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종도 여기.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여기 송도랑 영종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인천대교예요. 근데 그 인천대교 영종도 쪽에는 인천대교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영종도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뿔처럼 생긴 이렇게 황소뿔? 어쨌든 뿔처럼 생긴 구리색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천대교 기념관이에요. 네. 아일리스 촬영지였어요, 거기가? 그래? 역시 뭔가 아는군. 아일리스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 응? 그랬어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그거 이번엔 못 가네. 자, 그런데 이 영종도가 어디에 위치에 해당하느냐?
한반도 안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가 플레이아데스의 위치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아무나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플레이아데스. 그래서 청라였던가? 청라였던 것 같아. 청라에도 코스트코가 생겼어요. 코스트코는 미국 자본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근데 그 코스트코 청라점을 갈 때, 우리 영종도 쪽 방향에서 갈 때 보면은 코스트코 앞에 그게 있습니다. 골드게이트 성당이었나? 황소자리 성당이었나? 뭐 그런 이상한 이름이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볼까? 황소자리 성당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성당이 있어요. 찾아볼까? 황소자리 성당. 아니네. 하여튼 뭔가 있는데 거기 황소자리를 나타내는 성당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그게 왜냐? 황소자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게 프리메이슨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황소자리 공원. 맞아요. 그 황소자리 공원 앞에 성당이 있어요.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 앞에 성당이 있어. 예, 황소자리 공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황소자리 공원이고 거기서 다리를 건너면은 플레이아디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 사르트르 대성당 있습니다. 사르트르 대성당. 이 사르트르 대성당이 황소자리를 나타내는 성당이에요. 네. 이런 것들 써. 그래서 이런 건 아는 사람만 보여. 그래갖고 내가 그때 청라점이 코스트코가 개점됐다고 해서 한번 갔거든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가 이름이 이상해. 야, 이게 왜 있지? 하고 봤더니 딱 그게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황도 12궁이나 별자리를 이용해서 도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왠지 아세요? 이 송도뿐만이 아니라 청라, 영종도 이 국제업무단지라는 이 지역을 설계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절대 한국인 머리에서 이런 게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래요. 황소자리가 실버, 정갈자리가 골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정갈자리 위치고 송도가 골드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실버, 황소자리 얘기하면 혼란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이타워. 직각자 컴파스 가운데 눈깔 그리죠. 이 아이타워를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나중에 G타워로 바꿉니다. 그래봐야 그게 그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송도에 있는 G타워, 인천자유경제청, 이 건물이 진짜 센터입니다. 인천시청이 아니야. 우리 인천을 지배하는 거는 G타워예요. 네. 그래서 I에서 G로 바꿨을 뿐이야. 어차피 그게 그거야. 직각자 컴퍼스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참고로 여러분, 우리 법안 반대 좀 많이 해주세요. 법안 반대. 네, 저 위에 고정돼 있죠? 네, 5월 21일 오늘 마감 법안들 저기 가서 여러분 반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는 뭐의 줄임말이냐고요? God 아닐까요? God. 신. 그랜드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뭐 어쨌든 그랜드마스터가 God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인천대교 자체가 물론 다 건축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죠. 네, 보면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죠. 네. 우리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뻗쳐나오는 햇살. 일장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 인천대교도 영국에서 설계한 거예요. 저런 게 있어요? 인천대교 건너보세요. 인천대교 건널 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 센트럴 파크에는
6.25 전쟁, 여기 보시면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보이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기념 그 동상도 센트럴파크 중앙에는 있습니다. 자유평화 그리고 전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메가더는 프리메이슨입니다. 로치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맥아더 제너럴 더글라스. 그러니까 메가더죠. 맥아서. 이 사람 스코티시 출신인가 봐, 조상이.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프리메이슨 로지에서 입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메가더도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프리메이슨 존나 싫어하잖아. 근데 왜 메가더는 막 물고 빨고 난리를 치고 그래. 메가더 만세! 막.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나오면은 개새끼 사탄이야! 막 그러고.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고의 체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메가더 장군 관련된 것들이 왜 인천에 있고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1999년 7월 김대중 선상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3대 아름다운 다리라는 것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김대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김대중도 프리메이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김대중도 프리메이슨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내가 왜 그렇게 추측하느냐?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 사진을 갖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인터넷 조사해도 이런 안 나서 이 사진 없어요. 이게 만인보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왼쪽서부터 이문영, 이돈명, 김대중, 고은, 김수환 추기경, 박형구, 백낙청 이런 사람들. 이쪽 뒤쪽의 배경을 봐. 태양과 눈깔. 그쵸? 그쵸? 아마 김대중도 프리메이슨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 뭘 했다고? 한 거 없잖아. 한국을 위해서 한 거 없잖아요. 하지만 노벨 평화상 받고 그냥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김대중 선상님의 동상을 세워놨죠. 그 김대중 선상님의 동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옛날 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박았다는 쇠말뚝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개뿔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흩어뜨리기 위해서. 물론 난 정기라는 거 이런 거 안 믿어. 안 믿지만, 김대중 선상님의 동상 자체가 쇠말뚝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다 박아놨죠. 왜?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적 어젠다를 실천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메가더 장군도 기독교 출신이지만 프리메이슨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메가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메가더를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을 싫어하고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 메가더를 싫어해요. 둘 다 프리메이슨인데 왜 그래? 사람이 왜 이렇게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둘 다 좋아하든지 둘 다 싫어하든지. 응? 자, 그리고 우리 김대중 선상님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죠? 여러 번 떨어졌던 거. 왜 됐습니까? 이희호 여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면회온 신복이 있었다면서요. 그 신복의 부인과 김대중이 선상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이희호 여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 맞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신복의 부인을 무슨 고구려 형사 치수제도야? 신복 치수제도. 어쨌든 근데 그 이희호 여사가 물건이죠. 거물이죠. 이희호 여사의 삼촌이 바로 이원순입니다.
이 이원순.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 참모였던 사람입니다. 에? 오늘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프리메이슨 33급 회원입니다. 이원순은 3극회 33도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이원순이가. 이승만의 오른팔이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같이 사진을 올리고 막 와! 하는데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세요? 이승만과 박정희 사이 안 친해요. 이승만과 박정희는 적대적 관계예요. 이승만은 미국 쪽에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미적이고 반일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친일적이고 반미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일본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시키죠. 그렇죠? 네. 독도 수비대 이런 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씨 왕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일본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천황가의 황실의 친척인 조선 왕실의 자손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품위 유지비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영친왕에게도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옛날 박정희 시대 때 1,0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액을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주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에선 이 이원수는 당연히 박정희랑은 사이가 안 좋아. 그렇죠? 김대중 순상님은 그래서 항상 박정희랑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시죠? 응?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과 김대중이 연결된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승만과 김대중이 연결된다는 거를?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엔 계양산이 있죠. 이재명의 선거구. 이재명 어쨌든 나름 국회의원이잖아. 이재명 선거구 계양지구지 않습니까? 계양. 거기에는 계양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양산의 이름이 뭐냐? 바로 개수나무와 화양목. 여기에서 온 거예요. 개수나무와의 개와 화양목의 양 두 개의 글자를 따서 계양구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상지가 뭐냐? 1월 오봉도입니다. 이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각종 지명이나 이런 것들에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심볼리즘이 지명이라던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 1월 오봉도에 누가 앉죠? 임금이 앉죠. 신라의 왕도 여기 앉았고 조선의 왕도 여기 앉았죠. 신라의 왕은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할 때 어떻게 했죠? 금척을 가지고 신라를 건국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다녀왔던 마이산에서 바로 금척을 받는 꿈을 꾸고 그리고서 조선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금척의 나라예요. 그리고 송도를 건설한 사람들은 바로 콤파스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던 엔지니어 집단들의 나라예요. 이 두 집단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흥미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도자가 앉는 거예요. 여기 달과 태양, 그리고 뭐죠? 개수나무, 계양나무, 그 다음에 화양목, 계양나무와 화양목. 그래서 개수나무. 자, 요 심볼로 해서 만들어진 거 똑같은 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 보세요. 달, 태양. 보이세요?
요 달, 태양. 맞죠? 달, 태양. 요 가운데 앉는 게 누굽니까? 33도 그랜드 마스터. 그리고 양쪽에 기둥. 양쪽에 기둥. 나무. 보이세요? 응? 보이세요? 똑같죠? 1월 오봉도에 해당하는 이 산들은 기둥 처리. 여러분, 우리랑 프리메이슨이랑 뿌리가 같아. 내가 한유 동조로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했죠.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어. 왜? 나는 적어도 몰랐겠지만 금강가야의 왕족 출신이었잖아. 비록 몰랐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잖아. 이런 심볼들의 유래, 의미 잘 알잖아. 우리 스튜디오에도 하나 만들어야겠어. 1월 오봉도. 거기 내가 앉아야지. 그래서 제가 한유 공조론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부정하잖아. 그래, 맞아. 너는 아니야. 나는 유라시아에서 말 타고 온 기마민족 지배계급의 후손이고 너는 그때 여기에 살았던 토착 원주민이었어. 그들을 우리가 으아! 해가지고 우리가 왕조를 만들고 살았던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은 아니야 라고 한 거야.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벌써 와꾸가 벌써 다르잖아 벌써. 응?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들이 심볼로서 씁니다. 자, 그리고 북극성과 은하수. 센트럴 바카에 흐르는 이 강은 은하수를 상징해요. 은하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 유럽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서양이 다 정원은요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세계관. 그래서 정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이 우주 천문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건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타고 쭉 올라가지요. 그러면 어디가 나옵니까? 잘못 얘기했다. 여기 우리 그 소떼, 이 동부가 무역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코 타워입니다. 포스코 타워로부터 은하수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어디가 올라오죠? 북극성. 바로 그 북극성 자리에 G타워가 있죠. 북극성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개의 별자리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33개의 별자리. 그래서 G타워는 33층입니다. 출발점은 포스코 타워, 동부가 무역센터고 종착지는 G타워, 알파, 오메가. 그 사이가 센트럴 파크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진짜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이거는 아는 사람만 보여요. 모르는 사람은 오 멋있다 끝이야. 하지만 이러한 그 프리메이슨들의 철학이라던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은 보면은 보입니다. 여기 건물이 왜 이렇지? 여기 혹시? 하다 보면 바로 나와요. 누가 설계했냐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개일 뭐 어쩌고저쩌고 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토끼 사슴 보고 왔다고요? 당연하죠. 토끼는 뭘 상징하죠? 태양. 사슴은 뭘 상징하죠? 북극성.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트라이볼. 저게 트라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거 접시. 바울. 3개의 접시.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삼신. 우리가 북극쪽 방향으로 기도를 할 때 정한수를 떠놓잖아요. 정한수가 뭐예요? 바울. 그 그릇. 바울이잖아. 그래서 북극성은 삼신이니까 3개의 그릇. 3개의 바울. 그렇죠?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에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 중간길에 있는 그 세 개의 바울, 북극성 신에게 기도하는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게 트라이볼입니다. 트라이볼이지만 스펠링은 B-O-W-L이에요. 바울. 그 용기라는 소리예요. 네. 음사할 때 보면 엄청 무섭게 보여요. 왜? 특별히 무서울 게 없는데 죄졌습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는 세 명의 아이가 오줌 싸는 모습이 있죠. 삼신 할매가 점지에서 태어난 세 명의 아그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조사해 봐야 돼. 프리메이슨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 동상입니다. 동상이 쳐다보는 지역이, 방향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야.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얘기한 농담인데, 이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건물의 층수에 누가 사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오줌을 싸는 방향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찾아와야 돼. 혹시 압니까? 거기에 그랜드 마스터가 살고 있을지. 자, 그렇게 돼 있고 바로 북극성 삼신할매한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독대와 장승이 있습니다. 장독대, 할머니들이 북쪽 방향에 그 된장 김치 같은 걸 놓잖아요. 왜? 거기가 그늘지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보관해 음식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장독대는 북쪽 방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방향 장독, 이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기서. 그래서 그걸 심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장독대들이 쫙 있습니다. 즉 송도 센트럴 파크는 거기를 걷는 것 자체가 성지순례예요. 거기에는 각종 종교랑 관련된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죠. 그게 쟤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프리메이슨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 보여줘. 하지만 대중은 그걸 인식을 못해. 그런 거 얘네들 참 좋아해. 예? 그리고 이거 육자형 조각물. 요렇게 해서 육자로 생겼어요. 북극성은 666이라 그랬잖아요. 북이 66.6도에 가야 북극성이 90도에 떠 있게 보인다고. 그래서 북극성은 66.6, 666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북극성으로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육자 모양으로 해서 요거 잘 보시면은 사람입니다. 그쵸? 사람. 이 육자 모양으로 생긴 것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영혼들,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묘사했죠. 이렇게.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세 개의 기둥, 삼신 할머니니까 세 개의 기둥으로, 즉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영혼, 천선강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여기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다. 육자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소떼에 해당하는 거에 전 세계의 인류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명의 얼굴들이 여기에 있어요. 즉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아즈텍도 있어요. 아즈텍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지역은 앞으로 세계 시민들이 모일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 갚을 수 없는 대출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금융위기 때 쫓겨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인천은 뉴욕과 같은 다민족 공동체의 도시가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가면 사슴농장이 있어요. 여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쓴 모습 보이죠? 여기. 그때 코로나 기간 때여갖고 동물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결 문양을 한 건축물들. 왜? 물병자리 시대, 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 디자인도 물결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스트롤링 가든 브릿지. 이게 바로 이 도시 설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게일 다리. 이 게일이라는 사람. 여기 스탠 게일. 이 사람이 이 송도라는 도시의 전반적인 설계한 거예요. 여기 써있죠? Development in 송도라고 써있죠. 송도 개발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부동산 부자예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트럼프가 더 부자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더 미국의 전통적인 부동산 재벌이에요. 이 사람이 인천 송도뿐만이 아니라 영종도, 청라 그 일대를 다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인천 송도 개발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좀 인천에다 같이 좀 부담 좀 해달라 했더니 인천이 쌩까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스탠게일과의 송도 개발 프로젝트는 스톱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송영길,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송도에다가 원래 계획대로 이런 각종 심볼, 의미가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 다 계획을 박살을 내버리고 아파트를 송도에 존나 지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지금 주택 대출 하면서 송도가 지금 뒤지고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했을까? 여러분, 국제 자본 세력들과 손을 같이 잡고 가야 송도가 국제 도시가 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손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송도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죄다 아파트만 생긴 거야. 원래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거기는 공원, 국제 세미나, 그 다음에 뭐 IT 기업 관련된 것들, 원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건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왜? 아니 저렇게 해서 저런 사람이 쫓겨나면, 아니 미국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저 사람을 보고 투자하려고 했던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트만 짓다 짓고 거기서 선거자금 뽑아내고 뭐 온갖 짓을 다 한 거야. 그리고 중국의 삼합회 같은 애들 오면은 아파트 비트코인 같은 거 린사모처럼 현금으로 환전해갖고 아파트 사고, 그러면서 중국 애들하고 쌉 이지랄이나 떨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송도가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될 뻔했어. 송도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될 뻔했어요. 만들다 말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영종도 지금 개발 안 된 이 상태가 낫다. 왜? 여기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가능성. 송도에서 말아먹은 거 영종도에서 하면 돼요. 청라도 다 찼어요. 청라 다 아파트 지었잖아. 공간이 어디 있어? 그 청라 호수공원에 그 육각형 건물로 짓는 거 뭐 얘기만 나오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는 아직도 중국 화교 자본이 더 영향력이 세. 그걸 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지지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센트럴파크역입니다. 센트럴파크를 가려면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리면 돼요. 근데 이 센트럴파크역은 I137입니다. 아까 포스코타워는 1, 2, 3이었어요. 그쵸? 근데 센트럴파크역은 I137 역번호예요. 이 137이라는 숫자는 뭐냐? 바로 33번째 소수입니다. 아니, 그 티르님, 이거 트럼프 고향인가에 137 있었지 않나? 트럼프인가 한동훈인가에 137. 그게 뭐였죠? 그 137개의 행정명령을 한동훈이 트럼프가 했었나? 했죠. 99일째 되는 날. 네. 네, 그게 33번째 소수입니다. 네. 네. 이 137이라는 숫자가 33번째 소수입니다. 소수는 뭐죠? 1과 나 이외에 나눠지지 않는 숫자. 예를 들어서 1,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소수라 불러요. 그래서 137은 33번째 소수입니다.
네. 33번째. 이게 우연일까? 은하수를 상징하는 센트럴파크의 호수. 그리고 그 호수에는 원래 은하수에는 33개의 별자리를 있다고 믿었댔잖아요. 33개의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야 그게 바로 뭐죠? 야곱의 사다리 혹은 천국의 계단. 그래야 누굴 만난다? 그레이트 아키텍트 혹 즉 야훼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3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G타워도 33층 그리고 센트럴파크도 33번째 여기에요. 아, 의미가 있죠? 이런 숫자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태양 숭배 사상. 그래서 센트럴파크에는 이렇게 솥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솥대가 왜 있어요? 솥대 뭐랑 관련이 있죠? 신전.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셨으니까 센트럴파크 가보세요. 그러면 좀 색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태까지는 적용 잘했네 하고 지나갔겠지만 이제 제 방송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이런 심볼리즘이 보일 거예요. 센트럴파크는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를 돌면은 마치 무슬림들이 메카에 있는 메카바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성지순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센트럴파크 옆에는 해돋이 공원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써있죠? 해돋이 공원. 해가 뜨는 곳.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라미가 있죠? 자, 여기도 중요한 숫자 있죠. 무조건 프리메이슨의 심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뭔지 알아요? 길이입니다. 길이. 이 길이가 왜 중요하냐? 여기 써놨죠? 이게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로 하잖아. 근데 이거 누가 설계했다 했죠? 미국 애들이 했습니다. 자, 이 길이가 3140.75피트예요. 이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파이 3.14.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십니까?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그거를 센트럴파크에다가 숫자를 탁 집어넣어서. 저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영국에 있죠.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거기 그 에딘버러 궁전과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인가 하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하거든요.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까지 그 백파이프 연주를 하면서 그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게 축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 그 길을 뭐라 부르느냐? 로얄 마일 에비뉴라 부릅니다. 로얄 마일. 로얄, 왕실, 마일. 1마일, 2마일 할 때 길이에요. 로얄 마일 에버뉴라 불러요. 왜냐? 그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까지의 그 길이가 1 이집트 로얄 마일의 길입니다. 응? 단위가 있잖아. 척도, 금척. 길이의 척도가 있잖아요. 그 에딘버러 궁 앞에 있는 그 길, 대로 그 길을 로얄 마일이라 불러요. 길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 길의 길이가 바로 이집트에서 썼던 원 이집시안 로얄 마일이에요. 그 길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돋이 공원에다가 원주율을 상징하는 길이에 맞춰서 공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 이런 방송 어디서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미 나왔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존나 베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거 나밖에 모르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아는 자만 보여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 나는 알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야. 나는 왜 알까? 나야 당연히 천손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아는 자만 보입니다. 그 고주몽이
유화 부인과 하여튼 고주몽이가 그 북부에서 도망칠 때 부인이 있었잖아요. 임신한 부인. 그래서 했죠. 만약에 이게 아들이면은 나한테 보내고 딸이면은 뭐 여기 살게 하라는데 그건 그 아들을 너는 어떻게 알아볼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가면은 육각형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내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 아들이 찾아오면은 내 아들이라 간주하고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결국 뭐였죠? 육각나무가 자연나무가 아니었죠. 자기 집에 있는 대들보가 육각형 대들보였어요. 그래서 대들보 밑을 봤더니 부러진 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칼을 가져가서 맞춰보고서 아들인 걸 확인해서 유리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육각기둥. 숫자 6. 6은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연필이 육각형인 이유가 설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도 피라미드랑 각도상 연결되는 건가요? 그럼 도도가 무슨 말이에요? 감독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도도가 뭐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송도도. 아, 송도도. 그럼 송도도 피라미드랑 각도상 연결되는 건가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송도랑 피라미드랑 일직선이 있냐고. 그렇진 않아요. 송도랑 피라미드는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일직선을 하려던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실현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초생달과 금성을 상징하는 게 이렇게 송도에 가면 이렇게 센트럴 파크에 있어요. 네. 그 육각형은요. 벌집이 원래 육각형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게 지는다고 합니다. 벌들이, 꿀벌들이. 근데 이 밀도상 가장 적합하게 스스로 다져진대요. 그러면서 육각형의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육각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각수나 육각형 그리고 이거를 차용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사용하는 육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달, 은하수를 지나가는 달을 상징하게 이렇게. 그리고 하트. 여러분, 하트가 뭘 상징하는지 알죠? 금성. 그쵸? 그래서 뭐다? 초생달과 금성을 심볼로 보이죠. 하트가 왜 초생달인지는, 금성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은하수를 통과하는 달을 심볼로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안 보이는데요? 아니, 이제 영상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트와 오각별이 금성을 상징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자, 하트 모양 나오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과 금성이 움직이잖아요. 일직선이 될 때마다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을 하면은 오각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트 모양을 그려요. 보이죠? 하트를 그리죠? 그리고 저 문양이 어디에 있죠? 절에 가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모양을 깔고 앉아 있어요. 이거를 불교에서 연꽃 문양으로도 표현합니다. 보이시죠? 연꽃, 하트, 오각별은 다 금성을 상징합니다. 석가모니가 왜 연꽃 위에 앉아 있어요? 바로 금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금성은 뭐죠? 태양의 아들, 천손이란 소리입니다. 네. 숫자 8. 우리 방송을 다 개편했죠. 이제 우리 모든 방송은 8시 합니다. 8888888. 인피니티.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 인천에 가면은 숫자 8이 많이 나옵니다. 센트럴 파크 8경. 8개의 경치. 숫자 8. 또 월드마트 8단지에 가면은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8단지. 네. 그래서 여기 자킴 보아즈를 상징하는 달과 태양 기둥. 그렇죠? 그랜드 마스터를 상징하는 여기 태양. 아이고, 잘못 그렸다. 여기가 달인데 달 그리고 태양.
상징하는 자킴 보아즈, 그리고 가운데 그랜드 마스터 자리에 바로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8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로마의 스페인 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페인 계단이라는데 그 스페인 계단 밑에 있는 조형물, 그거 방주를 상징하는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거 로마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종교의식을 했죠. 개신교에서 바이블 엑스포를 했더니 바로 태풍으로 다 쓸어갔습니다. 엑스포, 여기서 송도에서 바이블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뭐 노아의 방주서부터 성경 이야기 해야 하는데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 감히 하고 그냥. 응?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숫자 8 모양으로 해서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그랬죠. 여기 보이세요? 피라미드? 정확히 태양이 뜨는 방향에 맞춰서 피라미드, 태양 해서 일직선 정렬이 되게끔 이거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HT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 거시기 같은 게 하나가 딱 보여.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 그리고 여기 태양. 이게 일직선 정렬로 쭉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기는 영종도 방면입니다. 영종도는 개발 안 됐어요, 지금. 송도는 우리 송영길 선생님께서 아파트 하고 개지랄을 떨어서 이미 송도는 나가리가 됐어. 박살났어. 하지만 영종도는 개발 안 됐어요, 지금. 저 지역 개발 안 됐습니다. 여기는 미제의 숙제로 남아있어요.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면서. 뭐 우리만 금융위기가 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걔네들이 영종도를 가질 겁니다.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 그러면은 여기가 독자적인 자치주로 분리되면서 아마 국제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뜨는 위치에 맞춰서. 자, 바로 어디입니까? 이 날짜 보이세요? 12월 25일 날 태양이 지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6월달 하지 때는요, 태양이 한 여기쯤에서 칩니다. 여기.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서 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치어요. 지금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ACT의 이 일직선 정렬이 되는 이 설계는 12월 25일 날 태양이 지는 위치에 맞춰서 설계된 겁니다. 야, 이것도 내가 다 찾아냈어. 을왕리 적기 아니에요? 네. 아니야, 을왕리 아니야. 여기는 미사리. 미사리? 미사리가 아니라 마시리? 미시린? 아니야. 이거 뭐 이름 있는데? 미시린. 비슷해. 미시린. 마시안, 맞아. 마시안. 마시안이에요, 마시안. 마시안 해변가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바로는 일직선 정렬로 있는 데예요. 네.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양이 지는 위치에다가 설계를 해놓은 거야. 놀랍잖아요? 자,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일직선 정렬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청라에 지려고 하는 이 육각형 건물, 여기 100몇 층짜리 진다 그죠? 청라 호수공원,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게 일직선 정렬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육각형 청라 호수공원서부터 쭉 가면 여기 중간쯤에 여기쯤 어딘가가 파라다이스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ACT 해서 여기에 피라미드를 여기다 건설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거를 우리 큰형님들이 지금 설계를 다 해놨어. 다 해놓고 한국이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육각형입니다. 보이시죠? 육각형. 부지가 육각형이에요. 자, 이 육각형인데
이 한 부지의 길이가 얼마냐? 360피트입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360피트예요. 360, 66에 36. 그쵸? 360도 한 바퀴를 뜻하죠. 응? 우리가 한 주기를 돌았거든. 황도 12궁 12개를 다 돌았어요. 360도 회전이 끝났죠. 한 주기가 완성됐죠. 이런 도시를 세우는 분은 영프 쪽일까요? 스위스 쪽일까요? 근데 둘 다 합니다. 둘 다. 얘들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요. 양쪽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워 이름이 인피니티입니다. 왜? 숫자 8. 이게 A타워까지 연결되잖아. 그쵸? A타워와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죠? A타워가 숫자 8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근데 출발점에 타워 인피니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타워도 인피니티. 무한을 딱지한 이름이란 말이야. 그쵸? 놀랍죠? 그래서 만든다고 했다가 실패했죠. 이게 박근혜 정권, 그 다음 송영길 인천시장, 이게 중국 쪽이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네, 실패했어.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번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죽으면 안 된다. 김정은은 살아있어야 되고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남북 교류가 뚫려야 된다. 그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철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바로 인천에 이러한 수많은 심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침발라놨어. 침발라놨는데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청라는 아파트촌이 돼버렸고 송도는 만들다가 아파트촌이 돼버렸어요. 영종도도 조금 아파트가 막 생겼어. 미친 듯이. 또라이 새끼들 자꾸 이것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냅뒀다가 나중에 저러한 각종 심벌과 관련된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지역은요 바닷가 다 메꿔버릴 거예요. 바닷가 메꾸고 하기 때문에 아직 중요 건물의 심볼들은 바다의 지역입니다. 아까 ACT도 바다에다 짓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종도는 현재도 거대한 하얀 도화지에 불과해요. 이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세계 불황, 금융위기,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라든 뭐가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남북 교류를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이재명이도 선거 공약에 북극 항로 개척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과 함께 뒤지려고 환장했지. 우리는 중국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이거를 미국하고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함께하는 것도 이미 문재인 때 만들어놨죠. 유라시아 횡단철 때 미국을 멤버로 지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 찌지되면요 찢어버리고 만들면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글로벌 어젠다예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글로벌 어젠다는요 우리가 막고 싶다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글로벌 어젠다를 알고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수 효과라도 생기지.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데 나는 이 시대를 거부할 거야.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니 조선이 세국 정치를 하겠다고 조선 정부가 결정을 했고 조선의 백성들이 그걸 찬성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똑같이 오랑캐들을 배척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개항이 됐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 2천만 조선인들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동학군들이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그거 일본군 몇천 명한테 전멸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관총 앞에 다 쓰러졌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거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돼. 먼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뀐 시대에 지배계급이 되거나 기득권이 되거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은 몰락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끝냈고, 우리 티리님 또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우리 목르메이슨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르 카페 회원분들, 목르메이슨 카페 회원분들 본인이 콘텐츠를 어느 정도 이제 아마추어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정치 이슈는 제외하고 자유로운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거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금도 조금 걸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 이제 실력을 갈고 닦으시다가 제가 조만간 며칠 이내에 아마 공지를 띄울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인가요? 뭐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나중에 홍보물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물을 오늘 만들려고 했는데 외부 일정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재밌으셨습니까? 네, 저번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PPT를 방송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워낙 무궁무진하거든. PPT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하기 위한 바로메타에 불과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PPT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순서라는 것만 내가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1년 전에 한 방송과 지금 방송에는 차이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안 했던 얘기 추가로 제가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는 황금빛 미래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황금빛 미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나라 요즘 유튜브 뭐 예언서 같은데 맨날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뭐 주체국이다 연병 떨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자 좋게 나는 사주가 좋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한 시대를 알아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디 살아난 놈 쪽에 줄 서십시오. 뒤지는 쪽에 줄 서지 마시고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9시 반이야. 이제부터 저는 또 혈당을 낮추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또 우리 방송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가라앉은 운명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 Start with the story of paradise 조는 어머니의 시대 인간과 신은 하나뿐인 템포 모든 영혼은 조발 이루고 순환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Like Ouroboros 까마귀 깃털은 천손의 상징 하늘과 교감하며 태양을 잉태 Shamanist crow wings 왕은 재단 위에 올라 스스로 희생해 피와 살을 나누지 Divine madness 매년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새로운 왕이 탄생해 Until power took over 오늘 욕망이 깨어나 강한 자들의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재단 위에 왕은 없어 대신 이 생명을 고를 수 있지 Not forgot 정적이 적당할지도 몰라 신은 높은 곳으로 멀어지고 개비려는 신의 대리인을 작초해 맹렬하고 강한 영웅 기볼 Help 개비려 권력의 왕관을 다투어 Crown came from a crow 태양 속에 둥지를 틈불 쌓쳐 단군의 지팡이에
상징 The three-legged crow 금단의 열매에 취해 스스로 머리 위에 얹은 crown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Expansion of humanity 적과 꿀은 어디에 뼈조각을 굴려봐 Oh God please give us a revelation 신성 가득한 광각은 절박한 미연출한 광기 Crazy wisdom 왕의 광대가 된 샤문과 구름 같은 너희 양들은 약속된 땅을 기도해션 Finally 마침내 찾은 안식처 창조의 DNA가 뿌리를 내려 지상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Great journey of humankind Divine madness, crazy wisdom